최근 네이버가 전부 전자문서 알림 연구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일부의 내용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모든 세상을 지배하려는 듯 인터넷 혜택을 독과점하며 혜택을 누려오면서 뭔가 탈법과 만연을 일삼아 많은 이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못하는 탐욕의 폭주 기관차가 된 것입니다. 혁신을 표방하며 포털 서비스 기업으로 출발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라지고 지나간 자리는 포털 이용자들의 피해와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거대 포털의 수장과 경영진은 공식적인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익 배당 챙기는 것에만 버선발로 나서고 문제만 생기면 은둔하는 척하며 마치 남이 회사의 1인당 100전으로 발을 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포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포털에서는 서로 경쟁하며 돈이 될 만한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경쟁사를 흡수하는 방식 등으로 스타트업을 맞서라는 방법으로 독과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실상 가두어져 있는 꼴입니다. 포털은 단순히 검색하고 정보만 공유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포털 기업은 단순히 정보를 중개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기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포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의 보호와 권리, 권익 증진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고 포털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플랫폼을 지배하고 수직 결합시키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포털을 구성하는 걸 공고히 하여 주체들을 단속화시키고 마치 힘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분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업장을 내며 네이버 플래시에 등록하면 광고 대행사에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이버 광고 대행사라며 가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광고주도 이미 터덕터덕 붙어 있습니다. 카카오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카카오 대표이사 배정모, 카카오의 주식 400억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주식 먹튀론란을 일으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을 눈물을 흘렸고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정보가 공개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5명의 스톡 옵션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자그마치 763억 원입니다. 네이버의 경영진은 각종 수당, 성과 등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이버를 거쳐간 사람들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수백억의 자산가들이 될까요? 어떻게 수백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네이버, 카카오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반성도 정직한 사과도 책임지는 경영진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한 사과문 몇 장과 사진 몇 장으로 국민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순간만 모면한 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과 생계를 야금야금 약탈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 분야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부동산 분야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동영상 부분 부당한 고액 위인행위로 수십억 원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3년 동안
540억 원의 관리금을 부과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액의 로펌을 써가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네이버의 영어 발음과 비슷한 네이버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 네이버는 이웃처럼 지식을 공유해주는 이웃 아저씨, 뉴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신문 배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점점 포털을 더 이용하며 지식인 서비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게 되었고 네이버 이슈 때문에 종이 신문의 구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포털 시장을 잠식했고 포털 이용자와 뉴스 생산자인 언론과 기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조용히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카카오 황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며 그 국민의 일상이 멈추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장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내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돈을 낼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카카오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한 6개월이나 되었지만 카카오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서버 복구비 등 실제 재산 피해, 업무 연속성 단절과 브랜드 가치 하락,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추정 재산 피해, 국민에게 접수받은 신고 재산 피해가 있냐고 국내 대표인 국회가 물어봐도 묵묵무답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사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보상이라고 온 국민에게 지급했던 이모토콘은 이제 무료가 아니고 구매를 해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상이라고 지급했던 것을 못 쓰게 해놓고 쓰려면 돈을 내라는 식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상은 원대한테 사라지고 사고를 친 카카오가 돈을 벌며 탐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국가전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졌기 때문에 안면 못수하는 약탈적 기업의 행위를 일삼고 있고 제재할 방법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거대해서 손을 대기 어려울 만큼 우리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제4의 권력기관처럼 군림한다고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넘어서는 초헌법적 존재처럼 미디어 환경을 조작하고 전통적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존재 이유와 발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른 기업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며 기업 활동에 나서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포털의 서비스가 디지털 환경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포털 기업 경영진의 비도덕적 행태와 인터넷 생태계를 독과점해서 기업의 이득만을 위하여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인 수많은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들을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이 행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다가 동의의결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약 300억 원을 자신들의 배너와 또 본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광고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은 자그마치 9,000배가 성장했습니다. 한때 시총 1위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구제 기금 등 4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전보다는 본인들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고 적반하장의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문의를 일으킨 포털 기업의 수장들은 국정감사에 증인을 요청하면 이 핑계
좌표계로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아무런 의사결정도 제대로 없는 허수아비 대리인을 내세우기 일상입니다. 네이버가 성남의 뜻에 대한 거액의 후원 대가로 제2사업 건축 허가를 받아내는 불법 로비를 저질렀고 2021년도에는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됐고 네이버의 통신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와 독과점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회적인 지위를 포착하고 포털 사업자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털 이용자는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 덕분에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시간 덕분에 광고 시간이나 이용료 수익을 내는 포털 사업자는 도리어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진화만 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언론의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잘못 조치를 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최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했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나 QR코드 등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시행될 경우 언론 잘본과 편집권을 막대하게 심해지고 국민은 네이버가 선택해서 알려주는 뉴스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는 수만 가지가 지금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정보 모니터당이 희정 요청을 해도 국회에서 심의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스스로 자신들이 포털 공간과 문화를 잘 알고 있어 알아서 판단한다는 이 오만불선한 발언으로 자체 심의 기준은 알고리즘도 요청 문제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정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주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약탈적 포털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를 제보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국민 없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스탑 네이버, 스탑 카카오. 감사합니다.